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얘가 기술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 아니면 밈적인 펀더멘탈이냐. 밈적인 펀더멘탈이면 오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기술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내부자에서 다 던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이슈죠. 왜냐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도 기술적인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던졌다고 보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6일 월요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데니월드님, 그리고 하루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너무, 예, 너무 황당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CEO인 파벨 듀로프가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고 제가 뉴스를 아, 봤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와, 좀 되게 황당해서.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데니얼드님? 저는 최근에 비트가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 하면서 봤는데 제 차트에 톤도 같이 있거든요. 네. 톤이 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저께 갑자기. 예, 뭐지?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한 15%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한, 많이 떨어졌을 때 한 20% 네, 떨어졌어요. 제가 볼 순식간에. 시점에서는 15, 비트는 올랐는데 15%가 떨어지길래, 네, 이상하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파벨 드로프, 체포 이러면서, 네, 이건 또 뭘까 하면서, 이제 내용을 찾아봤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뭐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많았으니까, 좀 이 내용을 다뤄볼까 하면 해서 좀 네. 준비를 해보긴 했습니다. 네. 뭐, 아직 프랑스 당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진 않았더라고요. 일단 네, 체포만 맞아요. 해둔 네. 상태인 것 같고,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체포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고 원래 그 체포 리스트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벨드로프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하러 갔지, 프랑스를?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고도 간 이유가, 이거 나 네. 체포되면 텔레그램 홍보 좀 되겠는데? 막 이래서 간 거예요. 홍보는 그거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10억 명 돌파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몰랐던 사람 그 다 알게 될 것 같아. 네, 만약에 진짜 파벨드로프가 알고 갔으면 네, 자기는 그 체포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싸워서 네, 이길 수 있다. 이게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체포 자체 여러 이제 이유들을 달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네, 지금 정확하진 않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더라고. 뭐 파벨 드로프가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텔레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불법 자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체포한 건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파벨 드로프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파벨 드로프가 어떤 법적인 잘못을 했다든지 텔레그램 말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리스크긴 한데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거에 음, 대해서는 만약에 파벨 드로프가 알고 체포된 거면 자기는 거기서 깨끗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리스크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체포돼서 네, 알고 체포가 됐다면, 네. 정말 텔레그램이나 톤에는 호재인 것 같은데, 알고 그렇죠. 체포됐으면. 알고 체포됐으면 호재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큰 문제 네. 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 내가 법적으로 오히려 이기겠다. 이 사회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론을 이끌어서 텔레그램이라는 좋은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좋은 메신저가 있는데 어떤 법적인 싸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뉴스 저도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유명 인사들, 저스틴 선이라든가, 일론 머스크도 예, 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요즘에 스타입니다. 네. 트위터에 지금 막 네. 난리도 아니에요. 네. 야, 텔레그램은 코인 쪽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꽤 이제 너무 커진 메신저라서, 그쵸. 예, 꽤 이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도 파벨 드로프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 몇 번 했잖아요. 네네. 네. 네, 텔레그램 CEO인데 정말 기인이에요, 좀. 그때 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도 하나도 없고, 네. 네. 현금하고 뭐 비트코인 위주로만
엄청 부자잖아요, 이 사람. 예, 네. 텔레그램 뭐 회사랑 주식 공개도 안 했잖아요. 텔레그램은 심지어 예, 네. 예. 유저가 9억 명인데 보시면 몸도 장난 아니죠. 야, 네. 몸도 엄청 좋고 이게 얼음이거든요. 얼음물 샤워도 하고 야. 건강에 대해서도 진짜 네. 남다른 관심이 음, 있고 이분이 또 정신적인 면도 정말 대단해요.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한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되게 이 영상을 보면서 뭐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되게 좀 신선했던 건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진짜 되게 형형하죠. 야, 진짜 진짜 뭐 안광이, 예, 안광이 그러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되게, 아, 이 사람은 진짜 되게 좀 순수한 것 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되게 세잖아요, 사실. 예, 예, 아까 예, 몸도 보셔서 운동도 네.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아, 전해지는 메시지도 진짜 되게 순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음. 꾸밈일 수도 있죠. 뭐 음, 우리가 뭐 가까운 음,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눈빛과 아까 음, 보여드렸던 이 엄청난 이 근육, 아, 그리고 부럽다. 야, 마인드 진짜, 면이나 그 모든 면에서 되게 예, 젊은 분이지만 제가 음, 존경심이 되게 많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심까지 느껴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 네. 음, 야, 그래서 좀 이번 사건에 나도 모르게 좀 감정이입이 되게 좀 많이 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되게 좀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죠. 예. 파벨 드루프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호박씨 까서 뭐 개인의 잘못으로 뭐 이렇게 음, 연루돼서 체포된 거라면 또 뭐 실망하고 끝내면 되니까 뭐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텔레그램이 정부의 수사에 협조하지 음, 않고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해서 만약에 체포한 거라면 그거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텔레그램이 지금 9억 명이지만 음. 20억 명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네.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그런 회사가 음,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없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들 아시지만 뭐 인스타, 뭐 페북, 트위터 이런 데에는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음, 주거잖아요. 그죠? 다 주죠. 카카오도 여기 있습니다. 다 드리잖아요. 그냥 카카오 정부하고 다 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쵸. 예. 예. 정보를 정부에게 타협하면서 그냥 제공을 아무렇지 않게 음, 막 하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막 주는데, 개인정보를 목숨보다 본인 체포당하면서까지 지킨다.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각인이 되면, 음, 그러네요. 만약에 이게 텔레그램이 상장사라고 치면 주가는 저는 오히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얘가, 이 파벨 듀로프가 주식 상장이 안 됐잖아요. 주식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이분은 엄청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톤 코인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물론 톤 예. 재단하고 텔레그램 뭐 지분 관계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운동이 좀 일고 있는 게 이렇게 톤 코인을 응원의 의미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아, 이 20%가 확 떨어졌다가 뭐 밈랜드에서도 매수해주고 뭐 아, DWF 랩스에서도 막 매수해주고 아까 하루님 말씀하셨던 저스틴 썬도 뭐 여기 음.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따가 이제 코인처럼? 성명이 발표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매수의 움직임 뭐 주식이었다면 주식을 샀겠죠 뭐 사람들이 음, 주의할 점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네. 네, 극도로 위험하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음, 응원의 의미로 10,000원어치 정도 사는 거, 뭐 통코인 한 개 사는 거,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럴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지금 왕창 사야지. 이런 거는 물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 우리가 파벨 듀로프의 개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죠. 이런 네. 상황에서 이 사람을 신뢰하면서 뭐 내 돈을 넣는다는 거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응원을 할 때에는 저스틴 성 같은 사람한테 100만 달러는 되게 푼돈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기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좀 100만 원어치 이런 기회에 톤코인 사야지. 이런 거는 좀 각별히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벨 드로프 뉴스 중에서 보면 파벨 드로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네. 이분이 국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소련, 음. 러시아, 뭐 세인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그 프랑스도 프랑스 사종 국적으로 국적이네. 가지고 있거든. 국적이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재산은 한 155억 달러니까 한 야, 20조 정도 하나로 오픈된 것만. 네, 오픈된 것만 이런 거예요. 오픈되지 않은 것도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체포 여기 위키피디 나무 위키에 체포 뉴스가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포된 이유는 이제 다른 뉴스에서 있었듯이 그 정보 제공하지 않는 거죠. 제공하지 네, 않는데 어떤 실제 텔레그램 통해서 마약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니까. 네, 거기서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텔레그램은 우리는 중립적이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너네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인데 이 부분 보면 드로프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체포와 구속을 피해서 그동안은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이게 어떤 만약에 진짜 요거대로 알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음, 거기에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부분의 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제 뭐 프리파벨 하면서 막 해시태그 달면서 굉장히 네,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보가 없는데 만약에 파벨 드루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네,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런 개인적인 어떤 뭐 도덕적 결함이라든지 뭐 범죄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다면 그런 정보가 이제 있다면 이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음, 태그 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데 좀 더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진짜 자발적으로 했다면 깨끗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제 파벨 드로프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 크립토 생태계 보면 이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네. 비트코인 제외한 이더리움, 테도도 뭐 운영이 있고 바이낸스 뭐 방금 톤은 한 10위 정도 하는 건데 톤 뭐 트론도 저스틴 트론도, 성 같은 네, 경우 굉장히 저스틴 유명해요. 선. 네, 여기 보면 그 상위에 있는 바이낸스는 근데 이미 한번 물 건너 간 것 같긴 해요. 한번 잡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번 차를 지나갔는데 또 다음에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슈가 없었던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비탈릭. 이더 이더리움도 보면 그래서 결국에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의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더리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비탈릭 음, 부테린이 다 이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장점도 있는데, 뭐, 흔히 우리 기업하면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그죠? 오너 네, 리스크. 이 오너 리스크 같은 게 이제 이 모든 알트코인들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오너 리스크라고 할까요? 오너 음, 리스크?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네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은 이게 없죠. 뭐 오너 네. 자체가 없으니까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버린다. 뭐 이런 그런 게 뭐 남아있긴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오너는 네, 사토시니까. 어떻게 보면 사토시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나타나서 그거 팔면 바로 다 그 사토시가 판 거 다 나오니까 그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고 네, 그걸 음, 판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돌아가니까. 근데 다른 알트코인은 이런 게 이제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뭐 멀리 갈 건 없고 텔레그램이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탈릭 네. 부테린도 갑자기 체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체포되면 또 뭐 갑자기 또 떨어지겠죠. 근데 뭐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네. 솔라나도 솔라나도 알라메다 그렇죠. 리서치가 네, 가장 음, 큰 재단이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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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있는 FTX 재단이 네, 네, 거의 핵심이었는데 망했죠. 네, 오너 리스크의 극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어떻게 남의 돈을 지 돈 쓰듯이 말도 네, 안 되게, 그뭐 역사상 그 길이 맞아요. 남을 일인 것 같은데, 그 네, 때문에 솔라나는 한 8불까지인가 떨어졌죠. 네, 8달러까지인가, 260달러 막 이렇게 구가하던 코인이, 물론 그것 때문에 8달러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음, 어찌됐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 사태가 FTX 사태 터지고 엄청나게 빠졌죠, 사실. 네, 근데 솔라나는 그 덕분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제가 됐으니까 어느 네, 정도. 오너를 아, 없애버렸잖아요. 맞아요. 오너 숙청이라고 할까요? 오너를 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장길 대표님 말씀한 게 이게 알트코인 찾아보면 오너 리스크가 제거가 거의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종류들 중에서 네. 오너가 분량을 많이 가지고 예를 들어 오너가 그 팀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이게 팔아버리고. 뭐. 뭐 팔진 않더라도 그 팀에서 역할을 아예 음. 제거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팀이 바뀌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너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체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체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는 그런 체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제거된 것들을 잘 찾아보는 것도 나름 알트코인 투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렇게 제거가 된 것들은 뭐라고 하죠? 이게 뭐 흔히 뭐 탈중앙화라고 하죠. 탈중앙화 됐는데 이게 오너의 어떤 선두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누가 이끌어서 선두적인 리더가 있어서 막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애들도 많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트론이죠. 트론의 저스틴 성 같은 경우 굉장히 오너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잘 끌고 가 최근에도 민코인 하나 만들어서 막 쭉쭉 올라가던데 이런 트론은 오너의 힘이 큰데 반면에 또 오너 리스크도 크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뭐 어렵기도 한데.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네. 도지코인은 그냥 뭐 다 팔고 차 한 대 사고 다 털어버렸다고.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 오너 리스크가 그거는 탈중앙화에 사실 탈중화돼 있어요. 네. 네, 되게 크게 기여한 거죠, 사실상. 그쵸.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자유롭다. 오너 리스크에서 네. 좀 자유롭다 볼 수 있을 것 뭐 같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BNB를 저는 뭐 투자를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네네. 가장 큰 이유가 깜짝 놀랐는데 자오장펑이 갖고 있는 물량이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음, 60%인가? 이게 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음, 아니, 그럼 뭐 인간적으로 뭐 한 10% 남기고 나머지 50%는 소각을 하든가 음, 좀 해도 작작해야지 자기가 60%를 갖고 있으면 뭐 주식이야? 음, 뭐 어쩌겠다는 건지. 탈중앙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음, 코인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나가니까 음, 저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그런 면에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탑 10 내에 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중앙화돼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BNB. 그렇죠. BNB가 가장 중화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음, 저 음, 바이낸스 거래소는 많이 이용하는데 그냥 네. 바이낸스 뭐 0. 몇 개 있나? 수수료 할인해 주니까 그거 음, 외에는 네, 투자용으로는 예전엔 투자도 좀 했었는데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해도 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럴 해저드가 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이 비탈릭이 한 그, 8%인가? 그 정도. 원래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더리움. 그리고 뭐 비용 네. 있을 때 음, 지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금씩 예, 예, 비용 예. 쓸 때마다 계속, 조금씩 파니까. 그리고 계속 생산이 되니까 계속 네. 줄죠, 물량이. 예. 네, 그리고 뭐 기부할 때도 그걸로 음, 좀 일부 팔아서 맞아. 기부하고, 그러니까 비탈릭은 좀 어려서부터 궁핍함 없이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범죄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음. 작년이었나? 저는 비탈릭이 한국에 판교에 왔었잖아요. 아, 근데 네네. 뭐 카페에 와서 그냥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진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네, 보고 맞아요. 아, 이 친구도 진짜 남다르구나. 네, 뭐 어느 맞아요. 정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실. 네, 나이도 되게 젊은 친구인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깔끔하게 살고 또 되게 날씬하잖아요. 뭐 너무 말랐죠. 너무 식욕도 많았어요. 없나 봐. 그냥 먹는 게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비탈릭은 뭐 얘는 식욕도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초식 동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음, 반면에 그런 거의 신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그런데 만약에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잘못, 결혼 전에 뭐 바람을 음. 핀다던가 아, 뭐 그런 거는 결혼 전에 아무렇지. 그러니까 네, 연애할 때 네, 헤어지자고 말을 너무 야몰차게 했다던가 뭐 이런 음, 인간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음, 것조차도 사람들이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음, 그런 게 그러니까 기대값이 너무 높으면 조금 음,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도 실망할 수 있잖아요. 네, 인간이라는 음, 존재가. 그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스틴 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없죠. 전혀 없죠. 예, 얘는 오히려 원래 반해. 그래. 좀 이상한 짓 해도 아유 저 새끼 또 맞아. 시작이네. 약간 요런 예. 느낌인데 대중 이미지. 피탈릭은 예. 조금만 잘못해도 아니 피탈릭이가? 뭐 예를 예. 들어 길 가다 쓰레기만 버려도 아니 완전 실망이야. 예. 뭐 그럴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예.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오히려 좀 음. 리스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기대치는 좀 어떤 범죄를 하기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냥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이 너- 기대하는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켜보고 수준이죠. 있는 예. 거죠. 예.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비탈릭 부테린 연애 썰 뭐 이렇게 그 캐치해서 올라오고 막 이런데 어, 연애도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정보는 없는 걸로 알고 또 이렇게 있고 좀 거의 일만 혼자 다니나 하고 봐요. 혼자 거의 다니고 그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 코인 그 탑 10 안에 보면은 이런 오너 리스크가 이거 없는 다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었네요. 예. 보면은. 이더리움 네. 뭐 테더도 네. 그렇고 도지 다 정도. 있죠. 예. 테더도 도지코인 항상 그런 도지는 면에서는 너무 없어요. 좋네요. 예. 네, 오로지 도지는 도지네. 오너 리스크가 없어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음, 포크한 거니까 도지는 오너 음, 리스크가 없고 오래됐고 얘가 제일 적긴 하죠. 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민코인 중에서 계속 이렇게 상위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도 저는 제일 깊고. 제일 깊고. 예. 근데 투자자로서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이제 오너가 비중이 높은 게 무조건 좋다. 그리고 비중이 낮은 게 적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판단하는 기준은 되게 건실한 그 꽤 음, 규모 있는 형태에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오너 비중이 좀 낮은 게 음, 특정 인물한테 너무 이렇게 몰빵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거라 이상적인 구조라고 판단은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저는 물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상위권에 이제 포진했지만 막 100위 밖으로 밀려나면은 아예 오너 비중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메리트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음, 왜냐면 그렇죠. 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결국 그 내부자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얘가 기술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 아니면 밈적인 펀더멘탈이냐. 음, 밈적인 펀더멘탈이면 오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음, 기술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내부자에서 다 던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이슈죠. 왜냐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도 기술적인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던졌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시총이 낮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오너가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오히려 선호할 것 같고 올라가면서 좀 더는 그러니까 지금 음, BNB처럼 저거는 이제 꽤 규모가 커졌는데도 50% 이상이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뭐 좌우장풍이 실제로 구속됐을 때도 많이 흔들렸고 음, 뭐 이제 거래소 자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이러면은 또 많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위험하지만 좀 초반부터 후반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오너가 좀 많이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게 구조적으로는 저는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대주주 지분율, 그러니까 오너가 몇 퍼센트나 가졌나 이런 걸 알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음, 이게 뭐 맞아요. 맘먹고 차명으로 해버리면 예. 저는 이번에 그 파벨 드로프 사건 보면서 딱 그 BNB의 좌우장풍이 미국에서 이제 구속됐었던 거가 딱 떠올랐거든요. 아까 뉴스를 네. 보면서. 근데 그때도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자국의 거래소를 밀려는 거 아니냐. 코인베이스라든가 음, 네, FTX의 제2 FTX 같은. 근데 이제 그런 이슈도 지나고 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마이낸스도 되게 음, 건재한 걸 보면은 네, 뭐 그런 면에서 파벨 디로프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펀더멘탈적인 위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좌우장펑이 진짜 대단한 사업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엄청난 부자잖아요. 거의 음, 뭐 100조 가까이 재산이 있지 않나요? 50조인가 그렇죠. 100조인가. 네, 그죠, 진짜 엄청 많죠. 엄청난 부자인데 네.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음, 내가 잘못했다. 예, 나 예, 옛날에 맞아요. 너무 내가 무지했다. 네, 맞아요. 몰랐다. 네, 미안하다. 벌금도 무지막지하게 몇 조를 때렸잖아. 예. 3조인가? 네, 네, 4조인가? 뭐 엄청난 벌금을 때렸는데 내겠다. 기꺼이. 그래서 바로 또 음, 벌금도 내고 음, 음, 그러니까 음, 바짝 꿇어 엎드린 느낌? 네, 그게 음,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음. 더 세게 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지. 네. 거기까지 딱 하고 무마되고 나 CEO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맞아. 그리고 기꺼이 구속도 됐어요. 음, 3개월인가 음, 구속됐다가 나왔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음, 내가 3조와 시키는 걸 다 하면 뭐 100조를 지킬 수 있어. 네, 기꺼이 음, 음, 해주지. 음,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일, 니네가 음,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음, 예, 저도 제가. 선생님이랑 의견 똑같은데 약간 매를 먼저 맞는 느낌. 그러니까 음, 이게 음, 나중에 FTX나 그 샘 알트먼처럼 일이 커지고 나서 뭔가 두드려 맞으면 너무 크니까 그냥 음, 미리 내가 어쩌면은 파벨 드로퍼도 그런 의도에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너무 이슈가 음, 되기 전에 미리 이 죄나 벌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똑같은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네요. 너무 네네. 비약일 수도 음, 있지만 예, 그렇게 음, 보고 있어요. 그 오히려 음, 리스크 음, 제거라서 그런 음. 측면에서는 네,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도 음,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 어쨌거나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 다 검사하고 나면 정확하게 다 볼 거니까, 음, 문제없음으로 끝나면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을 거에 대한 것도 오히려 깔끔해지는 거죠. 그죠? 네. 법정에서 다 음,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좌우장판도 약간 그렇게 먼저 선방으로 음.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당시에 사실, 너무 쉽게 네. 수긍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야, 맞아. 그렇긴 해. 네, 네. 그냥 맞아요. 항소하지 않겠다. 네, 네. 그렇게 어, 그러니까 해버리니까. 2022년에 FTX 망한데 사실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좌우장펑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좌우장펑이 트윗 한번 사실 날려서. 네. 되게 강력한 암호화폐에서 가장 최고 부자잖아요, 네. 좌우장펑이. 네. 네. 맞아요. 암호화폐 걔를 비탈릭보다 부자일 것 같은데. 더 아무튼 음, 많죠. 엄청난 그럴 겁니다. 부자인데 네. FTX의 샘 알트먼이 자꾸 이렇게 좀 음. 걸었어요. 네, 좌우장펑을 맞아요. 그때 계속 그랬어요. 걸어대니까 네. 화가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FTX 니네 재무 구조 까봤더니 음. 니네 재산이 FTT가 음, 다던데? 니네 네. 거래소 코인 말고 니네 갖고 음, 있는 게 뭐냐? 네. 불안하다. 그래서 네. 나 FTT 다 팔 거야 라고 네. 말하고 나서 한 네. 1, 2주 만에 망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FTX가. 네. 그러니까 좌우장펑이 그만큼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음, 사실. 음,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바짝구로 네. 엎드린다는 게 저는 네. 아, 이분 진짜 음, 네. 상남자구나. 저는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미국 그것도 그때 미국 입장에서 FTX 미국 거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네가 좌우장펑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충격 줬지 않냐. 너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해가지고 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약간 음, 뭐라고 하죠? 이게 약간 기싸움 같은 거죠. 너네가 음, 어디 미국 우리가 뭐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해야지. 음,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을 너가 음, 건드렸다. 음,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네가 건드려서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하지. 미국 내에서 음, 정리하지. 왜 네가 건드려? 해가지고 어,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발점이 다시 그 FTX 사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거기부터 시점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결국에 좌우장평이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했다. 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FTX가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죠. 루나가 2022년에 음, 망했잖아요. 네네. 네. 그 배우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썰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둘이 있고. 어떤 네, 식으로든 엮여 있을 거라고 저도 봐. 네, 네.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큰 수익을 음, 벌었다는 음, 이야기도 정말 많고, 근데 음, 상식적으로 그때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막대한 숏을 걸어서 망하게 한다는 것 음, 자체가 음, 일단 선물 상장된 것부터도 사실 좀 이상하고요. 스테이블 그쵸. 코인을 선물 상장시킨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음, 선물 상장시키고 제가 알기로 한 2주 내에 테라루나가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음, 거기에 샘 그게 사장이 제일 깊이, 강력한 것 네.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샘 사장은 지금이라도 퇴출돼서 정말 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안 그러면 이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그 한 명의 리스크 때문에 음, 언제든 침몰할 수 있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광역 도발을 많이 시전해가지고 적이 음, 진짜 많았거든요. 샘 알트만이. 맞아요. 그래서 음, 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미국 대선이었고
이제 막 그 후원하는 여러 암호화폐들 수장들이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둘 다 후원했는데 바이든을 더 많이 후원한 걸로 그때 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바이든의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서 뭔가 그런 뒷배를 믿고 저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마도. 그런 게 그래서 있겠죠. 네. 그래서 야, 그래서 저게 되네 싶다가 이제 음, 한순간에 몰락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음, 솔라나가 이렇게 FTX라는 부모 잃은 자식이 돼서도 이렇게 잘 꿋꿋하게 성장하는 걸 보면 좀 음, 한편으로는 좀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음, 좀 솔라나 이야기도 뺄 수 없는 게 아까 이렇게 한번 다 손바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솔라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이렇게 미국에서 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따가 그렇죠. 차트를 좀 솔라나는 미국에 사는 얘기하는데 거죠. 예, 예. 예. 맞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약세예요. 예, 그러니까 예. 네. 비트코인과 상관 개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상관 개수가 떨어진다는 건 비트가 1을 오르면은 이더리움이 1을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엔 한 1.1, 1.2 이렇게 그쵸? 더 올랐잖아요, 오히려. 네, 원래 이렇게 좀 베타적으로 더 올랐는데 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솔라나거든요. 예, 음, 1 맞아요. 오르면은 1.2 오릅니다. 음, 솔라나는. 그래서 아 이게 한번 다 소탕이 됐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소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패거리들이 음, 소탕이 되고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그런지 되게 포스트로 주목받는 음. 솔라나가 엄청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벨 드로프 체포되면서 톤코인이 많이 싸졌으니까 저가 매수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음, 생각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가 좀 큰 상태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나 파벨 드로프가 정말 음, 개인적으로 마약 거래에 뭐 이렇게 참여한 정황이 음. 나타나거나 하면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지금은 좀 그냥 지켜보시다가 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게 증명된 거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고 톤코인 투자 추천은 음, 아니고 음, 톤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물론 음, 지금 사면 5불 때인데 이게 해결되고 사면 7불 때라고 해도 음. 저는 7불 때에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